소개받고 K닥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 이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학생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좀 하나의 그 연표를 좀 써봤고,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위에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한 다음에 이제 군의관 복무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WHO 자문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마닐라로 건너와서 현재 이제 감염병 통제국에서 프로그램 관리 직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행을 많이 못 가시니까 제가 예전에 한 장 찍었던 이제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한 섬의 모습을 좀 찍어봤는데요. 6년 동안 이제 저는 남태평양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남태평양의 이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 WHO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그 WHO의 헌장, 그리고 WHO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WHO와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을지 혹시 국제보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느낀 바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WHO는 유엔의 그 보건 특화된 조직이고요. 1948년 이제 4월 7일에 생겼고, 4월 7일이 사실은 이게 WHO 데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WHO 데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보건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94개국이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이제 모든 사람의 그 최대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기타 이제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방의학 교과서나 혹은 다른 이제 보건학 교과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가 사실 WHO 헌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종, 종교, 이런 경제적인 수준 혹은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최고 향유할 수 있는 건강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알마아타 선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알마아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알마아타 선언에 보면 사실 이제 이 건강뿐만 아니라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제 개발을 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선언이라서, 이제 알마아타는 보통 1차 보건 의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선언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 우리가 왜 그 ODA 혹은 국제 개발을 더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O가 사실 하는 일이 상당히 이제 많고 좀 복잡한데요. 이거를 세 개 층위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WHO 본부에서 하는 이제 어떤 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스탠다드를 좀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수행을 할지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를 주로 이제 WHO 헤드쿼터, 제네바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하고, 이제 제가 현재 있는 리저널 오피스 같은 이제 지역 사무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글로벌 가이드라인 각 지역별로 어떻게 맞춤화 시킬 것이냐, 그걸 또 어떻게 액션 플랜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단계의 어떤 계획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회원국들에게 조언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국가사무소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현재 WHO 국가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WHO가 도대체 뭘 하지? 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WHO의 구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월드 어셈블리라고 해서 매년 5월에 열리는 그 세계 보건 총회가 있고요. 이 세계 보건 총회에 모든 이제 각 국가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건장관들이 다 모여서 이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이제 유엔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WHO, ILO 이런 식으로 조직 기구의 이름이 들어간 곳은 보통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그 선거권을 가지고 이제 그 디렉터 제너럴을 뽑는 이런 기구들의 성격이 강하고요. 유니세프나 UNFPA나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제 그 UN 사무총장이 실제 직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WHO나 ILO나 이런 기구들은 자체적으로 좀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디렉터 제너럴 닥터 테드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들에서 만들어낸 이제 거버닝 바디 다큐멘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똑같이 그 지역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별로 이런 건강 니드나 혹은 이제 스트래터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웨스턴 퍼시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리저널 커미티가 있고, 리저널 디렉터가 따로 있고, 리저널 오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 작년부터 사실상 이제 WHA가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오버뷰를 좀 드리자면, 이제 WHO는 사실상 6개의 지역 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웨스턴 퍼시픽, 그다음에 좀 재미있는 건 이제 북한은 이제 이 시에로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 충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은 사실 웨스턴 퍼시픽에 들어와야 되지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 그리고 유럽 지부, 그다음에 미주 지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서남아시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되어 있고, 이제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현재 뭐 WHO 또는 UN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UN이라는 조직은 이제는 워낙 글로벌 헬스나 글로벌 디벨롭먼트의 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코이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어떤 일종의 이제 NGO나 어떤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빌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WHO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저는 이제 이런 사진, 옛날 사진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옛날 이제 우리나라 최초 그 대표단이 이렇게 WHO의 그 창립 총회에 이렇게 방문했던 1949년 사진이고, 우리나라 이제 6.25 이후에 이런 UN 및 WHO의 대표단들이 이렇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1960년대 사진인데, 그 1960년대 4월 7일에 그 세계 보건날 때 같이 이제 우리나라 보건부와 WHO가 같이 이렇게 그 세계 보건의 날 기념을 하는 행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는 있는데,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최초로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회 졸업생들이 WHO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졸업을 한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결핵진료소에 이제 WHO 결핵 전문가들 이렇게 방문해서 현지 조언을 좀 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모자보건 그 전문가들이 이제 현지의 그 모자병동을 좀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다 1970년대 사진들이고요. 60년대, 70년대. 이 사진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 그 고 권희혁 그 장관님이 WHO 그 기조연설을 하시는 예전 장관님이실 때 기조연설을 하시는 장면이고, 이건 1980년대 사진인데 이제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회의를 그 우리나라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그런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는 보기가 어려운데 WHO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 서포트거든요. 그 각 국가에서 간호협회랑 같이 이제 WHO와 같이 공동 세미나를 워크숍을 했던 장면, 1991년 사진이에요. 그래서 WHO는 이제 서태평양에서는 37개의 국가 및 영토라고 하면 이제 영국, 미국,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 영토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저널 커미티에서 매 10월에 그 리저널 커미티 개최를 합니다. 이 지역 내에 이제 18억 명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당히 큰 그 리저널 오피스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제 남태평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시간이 이미 좀 지나서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 남태평양 사무소에서 주로 했던 거는 이제 그 국가 보건 전략에 대해 수립에 대해 좀 같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그 프로젝트 코이카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별로 이제 건강 보건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보건 지표들 하나로 좀 묶어서 이렇게 그 사업 평가를 하는 이런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지금부터 나온 두 사진은 상당히 좀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한상태 박사님이 1995년에 그 태평양, 그 당시에 태평양 가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때 이미 태평양 보건부 장관들 이렇게 만나시고 뭐 헬시 아일랜드, 우리 건강한 섬 비전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보건부 장관들 만났던 사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거는 2015년에 이제 신영수 전 사무총장님이 다시 20년 후에 방문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헬스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건부 장관들 모여서 사진을 같이 기념 촬영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MSF에 대해서도 뭐 이재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MSF랑 WHO랑 많은 부분에서 좀 비교가 되는데, WHO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료 조직이고 상당 부분은 이제 보건부, 그 국가 보건부랑만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그 관료 그 채널을 통해서 주로 이 업무를 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현장에 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드뭅니다. WHO 직원으로서는. 그래서 뭐 코비드에 대해서 좀 뭐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 회사, 제가 있는 감염병 통제국은 이제 주로 이제 다른 감염병도 하지만 이제 코비드 백시네이션 캠페인 주로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니터링도 좀 하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참여했던, 남태평양 있을 때 참여했던 이런 사업들은 이제 그 보건 요원들, 그리고 검역 요원들 이렇게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환자 진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또 리프로그래밍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이런 물품들, 그 가구들마다 이런 손 씻거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도상국들이. 손 씻고 이렇게 비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인펙션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투발루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호주에서 온 컨설턴트와 함께 같이 교육 훈련을 했던 장면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좀 지나서.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이제 서태평양 지역사무소고,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이제 리저널 디렉터는 현재 이제 일본 분 닥터 타케시 카사이 박사님이 이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제 디비전 프로그램스 for 디지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국장님은 이제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국제 협력을 좀 담당하셨던 소아과 선생님이시고,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서라고 해서 이 국장님을 좀 보좌하는 군대로 치면 이제 보좌관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국장 밑으로는 이렇게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팀장, 감염병 관리 팀장, 그다음에 뭐 메콩강 유역, 말라리아 제거 프로그램 팀장, 그다음에 NCD, 뭐 멘탈 헬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SDG 3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좀 후루룩 넘어갔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일한다는 게 뭐냐. 저도 뭐 군대를 마치고 이제 예방의학을 공부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뭐 30 초반에 WHO 오게 돼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보건 전문가긴 하지만 외교관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의사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이게 업무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행정 업무도 많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를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굉장히 이 디플로마틱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는 커뮤니케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야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국제 보건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가 금방금방 뭔가 임팩트를 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이제 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그리고 이 업무들이 상당히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5년, 6년, 뭐 짧으면 1년, 2년짜리도 있지만 상당히 길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임팩트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기업 특성상 이제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를 받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들은 좀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용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종교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예를 들면 아랍권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제 컨설턴트로 오시거나 그쪽에서 직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돼지고기도 안 드시고 할랄 푸드만 드시고, 그다음에 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이제 세세한 특성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이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커리어 패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WHO 직원이 됐다고 해서 내가 뭔가 전문가가 되겠지라는 보다는 항상 뭔가 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기구의 특성상 누구도 승진을 자동적으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내가 좀 생각을 해서 잘 찾아가야 승진도 잘 되고 뭔가 프로모션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혹은 이제 어 이 이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나 가족의 혹은 이런 커리어 패스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 않다. 어떤 우리나라의 의사라고 하면 보통 뭐 재교육도 잘 받고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엔에서는 그런 게 좀 쉽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항상 이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보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뭐 몇 가지 몇몇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이종우 사무총장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유명하셨고 지금도 많이 WHO 내에서 회자가 되는 분이고, 신영수 처장님도 2019년 2월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상당히 고위직에 계셨던 거죠. 이제 사무처장으로 계셨으면. 그래서 10년 동안 훌륭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희 직원들은 뭐 닥터신 하면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의사들 다양한 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은 그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디셔널한 거고, 이제는 뭐 벤처 기업도 있고 의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폭넓게 이 학생 때는 좀 진로 탐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